한정민이 누구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한정민 이분은 돌싱글즈에 나왔던 출연자예요. 그리고 유다현 분은 레이싱 모델이고 여기저기 그런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 인플루언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좀 결혼 생활 중에 많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혼 수녀 캠프 나갈 정도는 아닌데 이혼성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지금 한정민이나 유다현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결혼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한정민하고 유다현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혼주임신으로 이렇게 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만 먼저 한 거고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돌싱글즈에서 나름대로 인기도 있었고 돌싱글즈로 인해서 조금 나름대로 조금 얼굴이 알려진 그런 출연자죠. 그리고 한정민이랑 유다현 이분은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예요. 이효선 선생님이 남자 편을 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은 아이를 낳은 지 8개월 됐는데 8개월 내내 싸운다. 아이를 챙기는 것보다 이 남자, 한정민이라는 이 남자가 자기 외모 챙기기 바쁘다. 그리고 항상 자기 취미 영상만 보고 아이나 나는 뒷전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충격적인 부분은 남자가 자기 산후일종 왔다면서 운동 보내달라고, 피부과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자기 산후일종 왔다고. 그게 이제 여자분의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산후일종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도 우울한데 내가 우울한 거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남자분은 외부 활동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와야 되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질 않고 집에만 있고 하는 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왔다고 자기 운동하고 오겠다, 취미 활동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현 씨 나이가 87년생이거든요. 나이가 40이에요. 한정민 씨는 나이가 37살. 철이 없을 때가 아니긴 한데 저도 솔직히 좀 그랬어. 저도 솔직히 뭔가 이해하기가, 같은 남자지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한정민 씨가 나도 산후우울증 왔다면서 이래가지고. 근데 뒷부분에 얘기할 게 있긴 한데, 한정민 씨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유다현 씨가 너무 한정민 씨한테 바라는 게 많고 욕심이 많다. 유다현 씨의 그런 환상이 크다 보니까 현실과 환상의 그 괴리감이 커가지고 간극이 커서 그런 거에 대한 짜증 때문에 한정민 씨를 너무 몰아붙였고, 한정민 씨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유다현 씨의 그 짜증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자기가 자괴감 들고 우울해져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이란 말이죠.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산후우울증이 오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고 부부싸움 많이 하고 막 힘들고 밖에 못 나가고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8개월인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남자분이 나 피부과 가고 싶다, 운동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 계속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집에 살면만 있어도 미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우울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그래요. 너무 좀 남자지만 이야기가 좀, 같은 남자지만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한정민 이분은 모임도 되게 많았고 그런 출연자였어요. 돌싱글즈 때도 친구도 되게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런 출연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혼전임신으로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동거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자유롭게 모임도 많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외향적인 성격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한정민 씨의 이 기질로는. 근데 당연히 같이 아이를 낳고 사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되는 데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한정민 씨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이게 혼전임신의 단점이 여기서 나와요. 혼전임신의 단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한정민 씨는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유다현 씨는 너무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남편도 내 아이를 너무 소중하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한정민 씨는 갑자기 아빠가 되고 갑자기 책임감이 생기고 돈 나갈 때도 많고 외부 활동도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정민 씨의 우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울감은 아이에 대한 희생과 책임감으로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한정민 씨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유다현 씨는 아이가 울고 똥 싸고 그런 것도 다 귀엽다고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정민 씨는 그게 싫대요. 아이가 감정 없이 독립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알아서 잘 컸으면 좋겠다. 혼자 냅둬도 잘 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그 육아 가치관에 대해서도 너무 트러블이 심하고, 조금 저도 사실 이 인플루언서 커플이 출연료를 노리고 얼굴 알리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지만은, 이 상담하는 내용들 보니까 심각해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난애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8살이어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좀 솔직히 쉽지 않은데, 아이가 8개월이요. 돌도 안 됐어. 8개월인데 감정 없이 독립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이 말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하죠. 근데 보통 혼주임신으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아이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아이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는 거에 대한 감정이 더 있게 되는 게 많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민 씨는 아이로 인해서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밖에서 사람도 못 만나고 술도 못 마시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애만 봐야 되고 애가 우는 거 달래야 되고 씻겨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런 게 조금 한정민 씨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듦 때문에 우울감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유다현 씨랑 부딪히고 자주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어가지고 싸우고 나서 밥 먹을 때 막 울컥해가지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다현 씨하고 지금 그런 부모로서의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이호선 뜻은 그랬나봐요. 남편이 가장이니까 아마 직장생활할 에너지를 도와주라고 한 뜻이었나봐요. 저도 이호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저도 이해가 되긴 했는데, 사실 좀 육아나 이런 부분은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여자가 더 힘들잖아요. 이거는 그 여자가 더 힘들어. 아기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유다현 씨가 바란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도 이뻐하고 아이한테 더 신경 써주고, 아기가 어리니까 아직 돌도 안 됐으니까 그러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정민 씨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유다현 씨가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유다현 씨의 욕심이라고는 저는 조금 막 여자 편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기 돌도 안 됐을 때는 같이 도와주는 게 맞아. 여자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편과 같이 도와가지고, 남편이 도와주면서 같이 뭔가를 하고 아기 재울 때나 돌보거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이때 뭔가 그 유다현 씨가 바라는 것들이 욕심이라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욕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현 씨가 바라는 것들이. 한정민 씨는 미국이나 그런 서양 유럽 그런 나라처럼 아이랑 분리해서 자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좀 그러는 걸 선호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자분 엄마 말을 좀 따라주는 게 맞지. 아이 엄마 말을. 내 육아 가치관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이런 육아의 가치관을 따라주는 게 맞는데, 한정민 씨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다현 씨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한정민 씨는 8개월 된 그 아이한테 매정하고 화까지 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제약되는 게 많다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 보니까 8개월 된 아이한테 화까지 내는 거겠죠. 아이가 안 생기다가 어렵게 생기신 분들은 아이한테 화를 어떻게 내? 아이가 내가 정말 시험관하고 난임 치료받고 불임 치료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아이가 어렵게 생겼어. 그러면은 아이한테 어떻게 화를 내요? 8개월 된 아이한테. 근데 한정민 씨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게 좀 덜한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지. 한정민 씨하고 유다현 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딸인데, 사실 딸이면은 더 이쁘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한정민 씨가 그 8개월 된 아이한테 매정하고 화도 낸다고 하니까 저는 뭐 거기서 이미 더 볼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8개월 된 아이한테 매정하고 화낸다는데 이거 여기서 뭐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 여자분은 아기가 8개월이니까 8개월 된 아기들은 내려놓기만 해도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유다현 씨는 여기 계속 안아주고 달래주고 안아서 재우고 이러려고 하는데, 한정민 씨는 안아주지 말라 그러고 아기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아기 안아주면 그렇게 자주 안아주면 안 된다 이러고 있대요. 이것도 이게 참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또 다르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외출할 때 아이랑 자기 딸이랑 와이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외관을 보기 바쁘대요. 한정민 씨는 준비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여기 유다현 씨는 준비하는데 10분이면 준비한대. 본인 꾸미는데 바빠가지고 막상 애기하고 와이프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저는 이렇게 일반인이 돌싱글즈나 나는솔로 환승연애 이런 데에 나와서 뭐 셀럽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이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정말 좀 그냥 웃긴 거거든요.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정민 씨가 여기 지금 결혼한 유다현이라는 이분이 유명한 레이싱 모델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돌싱글즈 나와서 일반인이었는데 얼굴이 좀 알려졌었고, 얼굴이 알려진 걸로 인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가 유명한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민이라는 분이 너무 뭔가 좀 자기 객관화? 그런 게 좀 안 되지 않았나. 너무 뭔가 붕 뜨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붕 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알려진 일반인일 뿐인데 지금 밖에 나갔는데 자기 외모 가꾸느라고 1시간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유다현 씨는 애기 엄마인데 밖에 나가는데 10분이면 준비하는데, 애기 짐까지. 근데 한정민 씨는 자기 외모 신경 쓰느라고 1시간이 걸린대. 이거는 사실 문제가 크죠. 저는 여기 남자분이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서 운동 보내달라고, 피부과 보내달라고. 나는 운동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피부과 보내달라고 하는 좀 모르겠어요. 인플루언서라 그런가? 운동 보내달라는 거는 원래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 못하면은 진짜 막 엄청 힘들어한대요. 운동도 중독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피부과는 뭐야? 나는 이게 내가 남자라 그런지 모르게 이해가 안 가네. 명품 그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명품이 뭐예요? 뭐가 명품 그랬어? 아, 명품 좋아해요? 몰랐네? 그건 몰랐어요. 저 2호선 상담소랑 돌싱글즈만 리뷰했었어가지고 명품은 몰랐어.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는 남자, 명품을 너무 모르는 남자, 뭐가 더 괜찮아요? 둘 중에 한번 골라야 돼. 명품에 미쳐있는 남자야 vs 명품을 너무 몰라.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남자는 센스가 있어. 근데 명품을 모르는 남자는 무식해서 센스가 없어. 비비님께서 돌싱글즈 모임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 건가요? 네, 저녁 6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기가 어려워. 이게 뭐 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거 말한 것만 봐도 저녁 6시에 나가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금, 그게 여자분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갔다 왔대요. 여기 유다현 씨는 한정민 씨랑 결혼한 이유가, 유다현 씨의 이상형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 자기 관리하는 좀 잘생긴 사람, 그게 이제 유다현 씨의 이상형이라서 한정민 씨랑 결혼했는데, 한정민 씨는 너무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관리하는 거를 못하게 되면 우울해하고. 그래서 한정민 씨가 되게 우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현 씨가, 한정민 씨가 우울해하니까 정작 유다현 씨는 힘든 티를 못 냈대요. 유다현 씨도 임신하고 출산해서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 여자분들은 호르몬 때문에 더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심하게 오고 그러잖아요, 산후우울증 이런 게. 근데 한정민 씨가 막 우울하다 그러고 막 울고 그러니까 유다현 씨가 힘든 내색을 못 하는 거야. 한정민 씨가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만 하고 육아를 돕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비비님께서 한정민 씨가 돌싱글즈 모임 나가가지고 그렇게 밤샌 거냐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원래 임신 중일 때도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일 때도 유다현 씨 여자분은 혼자 있었대요. 그래서 주말 부부로 그렇게 지냈던 거죠, 주말 부부. 근데 한정민 씨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이렇게 보고 했는데, 주말에 올라왔을 때 한정민 씨가 놀고 싶어하고 막 그러니까 놀라고 모임을 보내줬대요, 유다현 씨가. 근데 막상 모임을 보내줬더니 돌싱글즈 모임이었는데, 모임 보내줬더니 저녁 6시에 나갔다가 아침 6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돌싱글즈 모임이 여자 출연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자 출연자들이 없는 남자들만 하는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여자 출연자들까지 같이 나오는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와이프가 임산부인데 아무리 못 놀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놀았다 하더라도 저녁 6시에 나갔다가 아침 6시에 들어온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한정민 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정민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내가 주말에는 유다현 씨 만나서 연애를 하고 같이 함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주말에 회식이 있는 회사다. 근데 단 한 번도 회식에 참여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을 먹고 놀고 이런 거 못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못하다가 한 번 논 게, 그렇게 놀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놀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유다현 씨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면은 그럴 수 있어. 어쩌다 한 번, 항상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다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한정민 씨는, 유다현 씨 여기 여자분이 임신 중이었잖아. 임신 중인데 저녁 6시에 나갔다가 다음날 6시까지,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놀아? 요즘에 그렇게 늦게까지 한 데가 또 있어요? 출연자 집 가서 술 마셨나? 그 여자분들은 임신 중일 때 남자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두고두고 서운하잖아요.
오히려 돌싱글즈 모임에 있는 출연자가 야, 더 놀자 해도 12시나 늦어도 1시까지는 아, 나 그래도 이제 가야 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나 이거 가야 된다고. 나 더 놀면은 너네들 다시 못 본다. 나 이제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오히려 놀자고 해도. 근데 한정민 씨는 6시까지 놀았다는 거는 저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다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임신 기간에 주말에만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 기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거를 모르고 함께 하질 않아가지고 힘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부성애가 덜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접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결혼이 아니라 이제 임신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분 입에서 남자가 부성애가 덜하다고 하는 게 전 되게 좀 심각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유다현 씨가 나는 결혼을 꿈꾸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시댁이든 제사든 나는 다 설렜고 그랬는데 걱정보다는 설렘이 컸대요. 아, 나도 이 시댁이 생기네. 아, 나도 제사라는 걸 해보네. 이런 마음가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정민 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의 꿈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때문에 이호선 선생님이 유다현 씨는 너무 환상이 컸다. 현실보다는 환상이 커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간극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이 많고 그런 거로 얘기하시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시댁이든 제사든 걱정보다는 각오보다는 설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유다현 씨가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막상 현실을 부딪혀보니까 시댁이나 제사 이런 것보다도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연하 남편 3살 연하 남편이 한정민 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완전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내 꿈이 완전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효선 선생님이 유다현 씨한테 유다현 씨는 아기 아빠로 괜찮은 사람을 찾은 거다. 성실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게 좋았다고 얘기하시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유다현 씨는 아기 아빠로 괜찮은 사람을 찾은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당연히 여자분들은 아기 아빠로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기 아빠로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하잖아. 내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돼줄 것 같은 사람. 본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현 씨가 그 얘기 듣고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은 아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어리고 젊은 남자를 고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호 선생님은 너가 고른 연하 남이다. 너가 고른 남자다.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단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다현 씨가 바랬던 거는 한정민 씨가 좀 더 철이 들어서 더 아빠답게 부모로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정민 씨한테 좀 약간 좀 이호 선생님이 조언도 해주고 그러길 바랬던 것 같은데 반대로 된 거죠. 이번에 결과는 한정민 씨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현 씨한테 더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유다현 씨는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게 또 있는데 유다현 씨가 한정민이 이상형이었으니까 내 이상형이었으니까 내가 다 맞춰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유다현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미 한계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왜냐면 이미 받아들이려고도 노력해봤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 한정민 이 친구가 나보다 연하기도 하고 철이 없어 보여도 내가 이 한정민이라는 친구가 몸도 좋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성실한 친구니까 그래, 그런 단점들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살아봐야겠다. 이미 그 생각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미 유다현 씨가 되게 좀 한계치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효선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유다현 씨는 이효선 선생님한테 상담받기 전에 그런 심각한 생각까지도 해본 거니까. 유다현 씨의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예민함이 없어서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좀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현 씨가 생각보다 털털하고 덜 예민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저는 유다현 씨가 지금 한계치에 도달해서 그렇게 고민이 있어서 나왔는데 정작 시원한 고민 해결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혜선 선생님이 솔루션을 내려주셔도 유다현 씨가 제가 욕심인 건가요?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민 씨가 돌싱글즈 모임에 나가서 논 거는 그동안 안 놀다가 논 거니까 한 번은 이해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논 거래요. 유다현 씨가 임신 중일 때 새벽 6시까지 논 거, 아침 6시까지 논 거.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마신다고 하는데 유다현 씨는 거기에서 동의 안 하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기가 지금 8개월인데 술을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것도 난 그게 좀 모르겠어.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꼰대 같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술을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것도 저는 좀 자주 마신다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것도 눈치 보면서 어쩌다가 한 번 정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술을 마시자고 해도 나 지금
조금 와이프랑 애기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은, 제 친구들 기준에서 보면은 저녁에는, 특히 주말에는 아예 약속도 안 잡아요. 잡더라도 아침에 만나지. 아침에 막 7시, 8시. 제가 가끔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아침에 만나고 와요. 아침에 만나서 막 감자탕 먹으면서 얘기 잠깐 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한정민 씨가 막 한 달에 한 번 술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도시근지 모임 나가가지고 출연자들하고 아침 6시까지 있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아무리 집에 2, 3일 정도 있으면은 미칠 것 같은 기질이라 하더라도 아빠가 되면 그런 거를 좀 이제 희생을 해야죠. 여기 여자분은 그런 게 없을까? 여자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아이가 갓난애기만 갓난애기일수록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맞죠. 희생을. 한정민 씨가 얘기하는 건 나는 집에 2, 3일 정도 있으면은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정민 씨가 말하는 가치관은 아이의 행복보다 부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한정민 씨가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애기가 8개월이야 아이의 행복이고 자식이고 어딨어. 부모의 행복이 우선이고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 이거는 애가 최소한 뭐 한 6살 7살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한정민 씨는 애가 8개월인데 부부가 우선이다, 부모가 행복해야지 애도 행복한 거다,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물건이나 이런 거 챙기는 것도 여기 한정민 씨가 신경 안 쓴대요. 그 신경 안 쓰는 거는 내가 챙기기 전에 이미 유다현 씨가 다 챙겨놔서 안 챙기는 거라고 하는데, 유다현 씨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 챙겨도 되는 것도 막 챙긴다고 그렇게 과하게 챙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아이 엄마가 애기 물건을 대충 챙겨요. 비상시에 다 엄청 챙겨. 애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다 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고 한정민 씨가 자기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챙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두 분이 사이가 지금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애기가 8개월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애기가 이렇게 갑자기 울거나 갑자기 배고파하거나 오줌이나 똥 싸거나 이러면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어디 나가거나 할 때 엄청 챙기잖아요. 당연한 건데 한정민 씨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과하게 챙긴다고 하는 거 보면은 두 분이 되게 뭔가 좀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유다현 씨랑 사는데 힘든 점은 말투. 유다현 씨가 뭐 니가, 지가, 너나 먹어라 이런 거, 그런 말투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애기가 어리고 이럴 때는 남자라면 그런 거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정민 씨가 행동을 좀 잘 못했을 때 야, 너, 니 할 수 있지. 육아하고 잠 못 자고 보니까 뭐 육아휴직 했지만은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휴직만 한 거라며, 육아휴직. 유다현 씨가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쌍욕 안 하면 다행이야. 자기 산후우울증 걸렸다고, 남자가 산후우울증 걸렸다고 피부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야, 너 니 어떻게 안 나요? 이 새끼 저 새끼 안 나오는 게 다행인데. 내가 여자여도 애기를 낳은 건 난데 애기 키우고 기저귀 갈고 이런 거 육아하는 것 때문에, 그거 도와주는 것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운동 못 하고 피부과 못 간다고 해가지고 산후우울증 걸렸다? 바로 그냥 쌍욕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여자라도. 근데 그 말투가 힘들다, 이거는 말투를 이쁘게 나오게끔 한정민 씨가 더 헌신적으로 잘하면 되잖아. 애기가 있으면 그래야 돼요. 애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애기가 특히 어리잖아. 이효선 선생님이 이 한정민 씨한테 아내는 초혼인데 남자분은 돌싱이라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그 얘기 듣고 한정민 씨가 이제 즙을 짭니다. 실수할 때마다 이래서 내가 이혼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울컥한다고. 그러면 산후우울증 걸렸다고, 나도 산후우울증 걸렸으니까 피부과 간다는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말로만 실수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 이혼했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막 즙짜더라고요. 한정민 씨가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아이 있는 돌싱인데 초혼 여자분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유다현 씨도 나이가 있는 상태였고 한정민 씨도 자녀가 없는 돌싱이었잖아요. 어렸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면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지금 책임을 다하면 돼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딸이니까 또 얼마나 이쁘겠어. 그 두 분 다 미남 미녀니까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면서 말로만 미안하다면서 즙짤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정민 씨는 이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또 이혼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유다현 씨한테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데, 마치 유다현 씨한테 꼼짝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유다현 씨의 말을 들었을 때는 또 그렇게 안 느껴지고 공감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정민 씨가 내가 돌싱이니까 유다현 씨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초혼인 유다현 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현 씨가 내가 이상형이랑 결혼했으니까 아 그래 이런 부분도 이해해야지, 이런 부분 넘어가야지, 오히려 유다현 씨가 더 맞추는 게 많지 않겠어요? 산후우증 걸렸다고 헬스 보내주고 피부과 보내주고 그런 와이프가 어딨어? 한정민 씨가 더 많이 노력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빠니까. 아무리 유다현 씨가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환경과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남자분이. 이호선 상담소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기질검사, 얘기를 하는데, 기질검사에서 유다현 씨가 자율성이 3점이래요. 유다현 씨는 지쳐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율성이 3점이고 성숙도가 1점이랍니다. 근데 이제 한정민 씨는 위험회피가 0점, 위험회피가 0점인 거는 일렉시티미아라고 감정표현 불능증이래요. 감정표현하는 언어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 기질검사 내용을 토대로 이호선 선생님이 한정민 씨한테, 한정민 씨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공감이 안 됐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게 지금 이거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호선 선생님이 기질검사 내용 토대로 한정민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지킬 사람이니까 오히려 유다현 씨가 감삼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이 솔루션 내용이. 이미 유다현 씨는 지금 참을 만큼 인내심 최대로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뜬금없이 감삼을 가져라? 내가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가 생긴 거? 그리고 남편이 생긴 거? 내 이상형과 결혼한 거? 근데 아이 육아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8개월 이때는 뭐 이효선 교수님 말로는 한정민 씨는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는 아이를 좋아한다, 이거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현 씨가 한정민 씨를 좀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라고 이렇게 조언해줬는데, 아기가 8개월인데 어떻게 해? 유다현 씨는 깐난 아기를 사랑해주기도 바쁜데 한정민 씨까지 어떻게 다 신경 써요? 한정민 씨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딸을 더 신경 쓰고 딸에 같이 부부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전문가의 관점과 저같이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글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그 시기를 겪어본 입장에서 그 시기 때는 아빠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같이 사랑을 주면서 그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와이프는 왜 애기만 신경 써? 이거는 그런 생각을 그 시기 때는 가지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유다현 씨한테는 지금 유다현 씨는 너무 큰 걸 원하고 있다, 꿈이 너무 커서 현실과 꿈 사이를 우울이 채우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글쎄 유다현 씨가 뭘 그렇게 큰 걸 원했나? 뭐 내가 압구정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유다현 씨가 원하는 게 큰 건가요? 유다현 씨가 원하는 건 아기가 어리니까 나하고 아이한테 좀 더 신경 쓰길 바란다. 너 외모 갖고 막 한 달에 한 번 술 마시러 나가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아기가 이렇게 어릴 때는 나하고 아이한테 또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게,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정민 씨가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유다현 씨가 모자라다 그러고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 서러움과 서운함이 쌓여가지고 한정민 씨가 식탁에서 터져가지고 울고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나는 유다현 씨가 내색을 안 하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유다현 씨가 더 힘들 텐데. 그리고 지금 내가 돌싱글즈에 나왔던 출연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싱글즈 출연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좋지가 않아, 위험해, 위기야. 그러면은 유다현 씨가 더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한정민 씨보다도. 육아휴직 해놓고 육아를 도와줘야 되는 한정민 씨는 딴짓거리 하고 있고 무슨 막 복싱 본다고 했나? 난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의 솔루션이라서 공감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식탁에서 울고 싶었던 사람은 한정민 씨보다 유다현 씨지 않았을까요? 유다현 씨는 꿈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방송인이고 하다 보니까 내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안 드러내시고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말 더 심각하게 힘든 사람은 유다현 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정민 씨가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얼굴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겉멋이 든 거잖아요. 이호선 선생님이 이 한정민 씨의 겉멋을 따끔하게 빼주는 그런 솔루션을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물론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좀 다르겠죠.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한정민 씨의 좀 거품 같은 겉멋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줬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애기 엄마는 애기랑 애기 짐 챙기고 하느라고 10분 걸리는데, 그래도 10분 걸리는데 한정민 씨가 밖에 나갈 때 준비하는 게 1시간 걸린 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혼자 임신으로 결혼 생활이 위태롭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서 잘 이렇게 좀 해결 방안을 돌파구를 찾으셔가지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현 씨도 또 연상이고 그러잖아요. 막상 두 분이서 살 때는 부부 일은 부부만 한다고 한정민 씨한테 막 정말 심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보이지는 모습만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효선 상담소에 나오는 그 상담 내용만 봤을 때는, 자기들 사연 내용만 봤을 때는 유다현 씨가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다현 씨가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빠로서 역할이 별거 없어요. 아이 엄마가 불안하게 하지 않는 거. 아빠 역할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대단할 그럴 게 없어. 안정되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한정민 씨가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혼전 임신이 됐든 그냥 계획 임신으로 부모가 되든, 일단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무조건 무조건 부모 역할, 아빠 역할 하는 거야. 뭐 따지고 그럴 것도 없이. 대충 살자님께서 남편분이 돌싱글즈 장면이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쵸. 조효정이었나요? 그 임팩트가 강했지. 근데 유다현 씨가 되게 쿨했고 그만큼 남자분을 많이 좋아했나봐. 꽂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저는 추천 안 해요. 여자분들이 연하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한테 의지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여자분들이 연하남한테 의지하는 경우는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연상연하 커플이 되게 트렌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임신이랑 출산이 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제일 약해지고 예민해지는 시기가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그 시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의 그 불안함과 뭐 우울함을 뭔가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연하남은 잘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연하남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뭔가 신뢰가 깨지고 부부 사이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도 않고, 실제로도 연상연하 커플이 뭔가 좋은 뭔가 그런 거는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현 씨랑 한정민 씨가 3살 연상연하 커플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잘 사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다면은 좀 되게 위기가 더 크게 오지 않을까 예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하 기성용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연예인 갖고 오지 말라니까. 1년 연봉이 막 수십억 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그런 얘기 갖고 오면 안 돼. 연예인들 얘기하지 마.